지난 강의까지 for와 for each문을 배우는데요. 이번에는 C샵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반복문인 while과 do while을 설명합니다. 사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while과 do while은 for문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배우지 않아도 되는 문법입니다. 단지 선택문도 if문과 스위치문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C샵 표현력을 살짝 높여준다는 의미로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배운 포문의 경우 내부에 세 가지 용도의 코드를 넣는 어쩌면 다소 복잡한 형식에 해당합니다. 사실 반복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을 결정짓는 조건식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충실하게 받아들이는 문법이 바로 두 가지 while 반복문입니다. 우선 while문의 문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따라서 실행도 단순히 while문을 진입하면서 조건식을 한번 판정하고 참이면 내부 구문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while 반복문을 벗어납니다. 즉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는 구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단순한 while문의 매력입니다.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까요? 포문에서 1에서 100까지의 합을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에 짝수라는 조건도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비록 문법은 살짝 달라졌지만 여러분들이 정의해야 할 반복 규칙은 동일합니다. 즉 반복을 위한 변수와 그것의 초기값을 지정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반복을 탈출하기 위한 조건식과 조건식의 참 거짓을 결정할 변수의 값을 변화시키는 코드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는 동안 짝수 판정도에서 참인 경우에만 합을 내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의 답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실습을 하셨다면 대충 이런 식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for문을 사용하든 while문을 사용하든 반복을 위한 조건을 구성해야만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while문은 문법 자체에서 요구하는 코드가 조건식 하나라는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 코드를 for문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잘 보시면 for문 내의 코드들이 while문에서는 흩어져 있다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결국 서로의 반복문의 또 다른 표현에 해당한다는 말이 그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for문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while문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들의 개인 취향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문을 사용할 것인지는 개인 취향이지만 프로그램의 동작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개인 취향의 문제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이 예제에서 푸른 짝수의 합은 다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짝수라는 것은 2에서 출발해 플러스 1을 하면서 합을 내면 되기 때문에 왼쪽과 같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의 경우에는 반복의 횟수가 오른쪽의 절반에 그칩니다. 반복문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더 빠른 속도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CPU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or문을 사용하느냐 while문을 사용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 반복문 자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성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do while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는 바와 같이 while문과 do while문은 조건식 판정을 언제 하느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사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hile문은 조건식을 먼저 평가한 후 구문 반복에 들어가지만 do while문의 경우에는 먼저 구문을 한 번이라도 실행한 후 조건식 평가에 들어가 반복을 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while문과 do while문끼리도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do while문의 경우 첫 번째 구문 실행에서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다면 while문의 실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전 예제에서 1부터 100까지 짝수를 더하는 코드도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do 내부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sum의 값이 변화가 없습니다. 즉 한 번 실행되는 코드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이라 다름없으므로 while문의 코드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C샵에서 제공하는 반복문 4개를 다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for, while, do while은 서로 간의 변환이 가능하지만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for each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다소 제한적으로 설명했지만 나중에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개념을 다루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정의를 설명할 테니 당분간은 강의에서 설명한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약간 어렵다 싶으면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비주얼 스튜디오의 디버깅 도움을 받아 라인 하나씩 실행하면서 변수 값을 체크해 나가면 실행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